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팀장님께 크몽으로 강의를 해 보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료도 다 만들었고 이제 대본까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지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크몽에서 승인 나고 수익을 300까지 찍기까지의 그 짧은 과정을 최대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풀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제 우선 순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크몽이 어떤 곳인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좀 있기 때문에 크몽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왜 크몽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크몽은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팀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 애기 엄마예요. 애기가 아직 좀 돌 안 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애기를 보고 있는 엄마인데, 제가 크몽을 팀장님 통해서 알게 되고 4개월 만에, 이제 4개월이면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4개월 만에 200에서 300 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프리랜서 온라인 마케터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한 달에 200을 벌자고 그렇게 좀 힘들게 했던 게 크몽을 알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팀장님이 크몽으로 돈을 벌어봅시다 라고 하셨을 때, 아니, 그게 돈이 돼요? 정말 돈이 벌려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의심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약간 사기 같은 느낌도 들었고, 다단계? 좀 심하면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거 됩니다. 이거 돼요. 월 몇백 찍을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이제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크몽이 어떤 건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크몽에서는 뭐 블로그 대행이나 뭐 광고나 뭐 제작, 소책자 이런 거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곳이다라고는 얼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내린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대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회사나 업체를 쓰면은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저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보셨던 업주분,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아무리 이름 있고 유명하고 뭐 상품평이 많은 업체에서 돈을 많이 주고 썼는데 처음에는 신경 써주더니 나중 가서는 뭐 빠뜨리기도 하고 점점 건성건성한다.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온라인 광고 대행사보다는 1인 마케터, 프리랜서 온라인 마케터를 좀 많이 찾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크몽은 내가 만약에 서비스가 필요하면 내가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마케터가 돼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 이 크몽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팔 게 없는데 라고, 난 콘텐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크몽이 재능 마켓이라고 불리곤 하는데, 저는 많은 사이트 중에 크몽을 선택한 이유가 학력이 필요 없어요. 뭐 전공 이런 게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자격증을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서 누구나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크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몽 하는 방법,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변에서 나 크몽 하고 싶어, 크몽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 못 가서 나 그거 그냥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나는 크몽을 음, 해보려다가 포기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나는 크몽 승인부터 안 난다 하려고 했는데 뭐 마음을 접었다.
엄청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네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크몽을 할 때 승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크몽 승인 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났으면 문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문의를 받고 상담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업체에 돈을 받고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 이 글 쓰는 방법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글쓰기를 하시면은요, 글 하나 쓰는데 빠르면 10분에서 15분이면 쓸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크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제 승인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요 닉네임, 프로필 사진, 이력, 그리고 상품 가격을 세팅하는 것과 소개 프로필, 크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크몽이 닉네임을 한번 설정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닉네임을 내 이름, 제 이름, 뭐 김연아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약간 회사 이름처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무슨 컴퍼니, 뭐 무슨 마케팅, 뭐 주식회사 뭐뭐뭐. 뭐 만약에 내 이름이 연하면은 뭐 이니셜이 YA예요. 그럼 YA 컴퍼니, 뭐 YA 마케팅, 뭐 YA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처럼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프로필 사진이 조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몽에서 승인이 나려면 프로필 사진이 뭐 음식 사진, 뭐 동물 사진, 캐릭터 사진 이런 걸로는 승인이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얼굴 사진이어야 되는데 꼭 내 얼굴이 아니어도 돼요. 내 얼굴이 아니어도 요즘엔 무료 사진 사이트 찾으면 사람 사진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도록이면 여성분의 사진, 이거는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딱 보면은 여성 얼굴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의 평가나 뭐 문의량이나 판매 수가 되게 많아요.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왕이면 여성 사진이 좀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몽이 또 승인이 나려면 이력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관리 중인 블로그나 뭐 수상 이력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근데 크몽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관리 중인 블로그가 없잖아요. 그럼 나 내가 관리 중인 블로그 없는데 그럼 난 크몽 승인 못 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크몽 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한 번쯤은 내 블로그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주소 넣으시면 돼요. 내 블로그 주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나 뭐 세팅하는 거, 뭐 소개, 프로필, 뭐 상품 가격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가격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크몽이 상품 가격을 3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스탠다드, 뭐 디럭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대를 3개로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스탠다드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스팅 1개 5,000원, 10,000원. 근데 이건 제가 크몽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게 1개, 2개 이런 포스팅은 관리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수정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낮은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뭐 포스팅 5개에 뭐 5만 원, 그리고 뭐 포스팅 3개에 뭐 4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해서 적어도 기간은 일주일, 포스팅은 5개 이상, 이게 제일 낮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럭스, 죄송해요. 디럭스 상품은 이제 그냥 사장님들이 그걸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3가지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제일 저렴한 거, 중간 가격, 제일 비싼 거.
그러면 약간 심리적으로 중간 거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중간 거를 내가 팔자라는 목표로 조금 만드시면 좋고요. 이게 또 소개랑 프로필 만드는 거에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제 설명을 써야 되는데 딱 상품을 서비스를 등록을 하면서 키보드를 앞에 두고 멈춰요. 뭐라고 써야 되지? 뭐부터 써야 되지? 그러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령은요. 기존에 크몽에서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분들 거를 하나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려는 거랑 맞는 것 같아 하는 거를 조금씩 가져오다 보면 완성이 돼요. 이거는 내가 막상 쓰려고만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100% 창작으로 쓰려고 하면 못 써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블로그 관리 대행 하는 사람들의 문구를 조금씩 합쳐서 지금 이제 소개를 만들었고, 웬만하면 조금 상세하게 써야 되는 게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크몽을 하시면서 많이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승인이 한두 번 안 나면 아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근데 이게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만에 승인이 났거든요. 첫 번째는 프로필 사진 때문에 승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내용이 부족하다. 좀 수정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왔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상세 설명 이미지를 조금 보충을 해줘라 라고 해서 3번 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두 번째 정도 승인이 안 났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승인이 안 돼? 아예 못하겠네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는데 팀장님이 계속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해서 에이,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한 게 승인이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승인까지 인내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승인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승인 요청을 보내고 비승인이 되는 것보다 승인 요청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지금 위쪽에서 나는 크몽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포기를 하셨는지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겠어요? 쳐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크몽을 포기를 하셨었는지? 맞아요. 거절 여러 번 당하면은 안 하게 돼요. 음,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맞아요. 문의가 너무 안 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의를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찮아서 단가가 안 맞아서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소개 쓰시는 게 힘들었군요. 저도 처음에 정말 한 개 5,000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 적어도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은 그냥 받고 있고요. 좀 센 키워드나 좀 큰 업체 이런 데는 이제 2만 원 이상도 받고 있어요. 성사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사 안 되는 거 많아요. 저도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뭐 5개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 될까 말까? 이것도 좀 약간 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발 나한테 해줘 이게 아니라 나만 한 데 없어. 약간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허세도 약간 필요한 거는 같거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승인 날 때,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서비스 신청을 할 때 금지 단어가 있으면 승인 요청조차가 되지가 않아요. 뭐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노출 보장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미지를 넣잖아요. 근데 이제 금지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 금지 단어를 이미지에 녹여서 상세 페이지에 넣으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텍스트가 많거나 아니면은 카톡이나 이메일, 뭐 내 전화번호, 아니면 외부 아이디
이렇게 크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외부로 연락으로 좀 유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네이버에 관련된 이미지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로고라든지 뭐 블로그 로고 이런 건 다 들어가면 승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주의하셔서 해주시면은 승인 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게 또 승인을 보내놓고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승인을 보내놓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크몽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제가 서비스를 등록을 했는데 혹시 언제 승인될까요? 그러면 이제 막 대충 막 대략적으로 얘기해줘요. 뭐 문의건이 많기 때문에 뭐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되는데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제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부족한 건 없을까요? 뭐 더 보충해야 될 거 없을까요? 잘 썼나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왜 제 거 승인 안 돼요? 왜 제 거 맨날 비승인이에요? 약간 따지듯이 말씀하시면은 좀 거기서도 좋게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나의 팁이다. 승인이라는 거. 그 승인 보내고 나서 좀 크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 이제 여기서 그거죠. 문의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상담을 해도 결제까지 안 이어져요.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사실 큰 문의가 많이 들어와야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려면 우선 내 상품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 눈에 띄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의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통 사람들이 그 블로그 관리 대행 혹은 블로그 관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크몽 사이트 특성상 가격을 보게 돼 있어요. 가격을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상평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상품을 3개 등록할 수 있는데 제일 낮은 상품인 이제 뭐 스탠다드 상품부터 뭐 포스팅 5개에 얼마, 뭐 포스팅 3개에 4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낮은 가격을 45,000원, 5만원, 뭐 7만원 이렇게 10만원 미만으로 해두시면은요. 일단 다들 클릭 한 번씩은 해봐요. 이건 뭔데 왜 이렇게 싸? 하고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얘 한번 해볼까? 하고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내게 잘 보이려면요. 문의가 왔을 때 좀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라도 좀 답장을 빨리 해주시면 크몽에서 내게 좀 잘 보이도록 이제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의가 너무 안 들어와서 하나 들어오면은 팀장님 어떡하죠?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일일이 다 캡처해서 보내고 복사해서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몇 번 성사가 안 돼도 몇 번 그렇게 바로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혹은 뭐 네 이렇게라도 빨리 답장을 하니까 저도 크몽 어플로 들어가서 블로그 관리 대행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게 좀 위쪽에 보이더라고요. 네, 답장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는 투잡을 해서 직장에 있는 동안은 답장을 빨리 하기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플을 설치를 해두시면은 어플 설치해두시면은 크몽 알림 올 때마다 바로바로 푸시 알람 떠요. 그럼 내가 바쁘다 하면은 그냥 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놓고 그 이제 다른 뭐 대화 오갈 때 뭐 조금 천천히 답장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약간 상담을 하실 때 제의를 하시면은 좀 제의를 하시는 건 좀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면은 이게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보시고 오셨어요?" 뭐 "뭐가 궁금하세요?" 뭐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그런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상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외부 연락처를 절대 노출하시면 안 돼요. 텍스트로도 노출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로 캡처해서 노출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톡 링크 이런 거 다 보내시면 크몽 약관상 이용 정지가 걸려요. 그럼 이용 정지되는 동안은 결제도 못 받고 문의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완전 초반에 잘 몰라서 누가 통화하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번호를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크몽에서 너 외부 연락처 요출했어. 이거 약관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하고 이용 정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절대로 외부 연락처 노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죠. 문의는 오는데 성사가 안 돼요. 문의가 들어오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받아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문의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드리면 되나요? 서비스 신청하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일단 일반적인 문의예요. 근데 보통 이런 문의들은요, 답변을 해주는 게 비슷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대응 관리 결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네, 블로그 관리 대응은 한 달에 월 포스팅 20회를 진행을 하고, 이제 홍보성 하나, 정보성 3개 정도의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성은 제가 알아서 서치해서 포스팅을 해드리고 있고, 홍보성 포스팅의 경우 사장님이나 사장님 혹은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이미지를 주시면 작성해서 포스팅을 해드립니다. 이 대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치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 내용들을 몇 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 내용들을 메모장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문의가 들어오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핸드폰으로 붙여넣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답장도 빨리 할 수 있고 내가 타이핑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우리는 이런 업체입니다.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하고 있고 현재 블로그는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원하는데 진행 가능하신가요? 하실 수 있나요? 하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서 보통 길게 와요. 이런 경우는 나한테만 문의를 한 게 아니고 나 말고도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 C라는 전문가, 여러 전문가한테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놓은 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이제 약간 고르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답, 그 답장을 보낸 사람을 보고 고르는 건데 이때는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또 정성스럽고 좀 긍정적인 대답이 좋은데 나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네가 요청한 거 내가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좀 피하셔야 될 거. 상위 노출 보장. 이제 자기네들은 뭐 상위 노출 보장을 원한다. 너 상위 노출 가능하냐? 이거는 저는 뭐 블로그를 많이 맡아보면서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블로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완전 블로그랑 아이디 처음 만들어 놓고 당장에 상위 노출을 원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자기는 방문자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있고요. 어떤 블로그는 아무리 키워드를 좋은 거를 가져와도 상위 노출이 좀 힘든 블로그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하시다 보면 보여요. 이 블로그는 좀 잘 되겠구나. 이 블로그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상위 노출 보장할 수 있냐? 라는 거에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런 거는 좀 깐깐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상인 분들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신다면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법적인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FX나 뭐 주식
주식은 아니죠. 뭐 FX나 뭐 성인용품 뭐 이런 문의도 좀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는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맞아요. 칼답이에요. 칼답. 빨리 답장해 주시는 거, 그리고 어플 필수로 깔아주시는 거. 그럼 이제 문의를 받고 나랑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결제까지 했어요. 그럼 블로그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이게 내가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 포스트를 활용하시면 정말 10분에서 15분이면 글을 금방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블로그 대행 관리를 하면은요, 업체가 물론 요청하면은 그렇게 뭐 홍보성 쪽으로 막 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업체야, 블로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홍보성 포스팅만 있으면 뭐 노출이나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보성을 같이 섞어서 3대1 혹은 4대1 비율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 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율은 상담하시면서 정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성 글 3개, 4개 쓰는 거는 이제 네이버 포스트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참고용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혹시 네이버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끌어갖고 올까요? 네. 아까 끌어서 안 돼가지고 네네. 자, 네이버 포스트는 그냥 네이버에 네이버 포스트 치시면요. 첫 번째에 있는 네이버 포스트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정보글을 작성을 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대부분 건강, 생활 이런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체가 나는 이런 정보성을 원해라고 하면은 좀 거기에 맞춰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이버 포스트에서 검색하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건강, 의학을 눌러주세요. 뭐 대신에 뭐 의학적인 거 말고 건강 관련된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노화 방지 위한 호르몬 관리 식습관 6가지. 자, 뭐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긴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포스팅이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노화 방지 위한 호르몬 관리 식습관 6가지. 물론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노화 방지를 위해서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는 식습관을 알아봅시다.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제목은 뭐 고쳐서 쓰시면 되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면을 잠시만요. 혹시 지금 블로그 글 쓰는 창이랑 네이버 포스트 창이랑 같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반반씩. 포스트만 보이나요? 잠시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보이나요? 네네. 그럼 일단 제목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뭐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한 식습관 알아보기, 뭐 호르몬 관리 뭐 이런 거는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라. 뭐 나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것 중 가장 필요한 것이 인슐린 분비 억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요. 조금씩 순서나 문장, 문맥을 바꿔서 블로그에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몸에 나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슐린 분비 억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인슐린은 사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그럼 같은 뜻이어도 문장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꿔서 써주시면은요. 금방금방 쓰고요. 이제 글을 쓰실 때 이제 보시면 포스트 화면에 보시면 글씨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대로 쓰면은요. 전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봤을 때 읽기 전부터 벌써 피곤해요. 뭐 이렇게 글씨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한 문단 끝나고 사진, 한 문단 끝나고 사진, 한 문단 끝나고 사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요. 읽기도 편하고 내용이 별로 없어도 내용이 되게 꽉 차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지금 제가 요거 두 줄 쓰는데도 벌써 화면이 요만큼 찼어요. 이 두 줄이 세 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 순서나 이런 것만 조금씩 바꿔 쓰시면 금방금방 쓰거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포스트잇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라. 인슐린 관리를 위한 식습관. 그래서 1, 2, 3, 4, 뭐 5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이걸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1.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2. 당분 섭취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3.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나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 쓰시고 나서 혹은 글을 쓰시는 중에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썸네일 많이들 이제 꾸미고 하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미리 캔버스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무료 사이트 중에서는 제일 템플릿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미리 캔버스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요. 이미지가 똑같아요. 이미지는 다 똑같은데 글씨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유사 이미지 이런 거에 이제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할 때 조금 살짝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카드 뉴스를 볼게요. 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글씨나 이런 거 색깔을 조금씩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기 같은 것도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색상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요 색깔도 뭐 보라색 뭐 이렇게 바꿔주신다든지 그래서 뭐 얘를 없애고 뭐 다른 걸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쓰는 방법 하나는 그냥 하얀 화면에 사진 있죠, 사진. 여기 있는 사진도 다 무료로 써도 되는 사진이거든요. 뭐 여기에 음식. 그럼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요. 여기 위쪽에 요만큼만 채우거나 가운데에 두시거나 맨 아래쪽에 두시고 나서요. 왼쪽에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일. 그러면은 그 글씨 스타일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를 골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글씨 색깔을 이렇게 뭐 초록색으로, 아이고, 네, 초록색으로 바꾼다든지. 글씨가 왜 색깔이 안 바뀔까요? 아니면 뭐 외곽선을 이렇게 아이고, 외곽선 색깔을 뭐 초록색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고 나서 이제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도 넣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이렇게 감자탕이잖아요. 뭐 식당이니까 뭐 똑같이 뭐 음식 이렇게 요소를 치면은 되게 많아요. 이런 캐릭터들을 뭐 이렇게 넣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들은 없는 그런 템플릿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썸네일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여기 카드뉴스에 있는 템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여기에 있는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썼는데 미리 캔버스를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배경 있죠. 배경 하나 넣고요. 요소에 뭐 눈사람. 그래서 이렇게 뭐 눈사람을 넣고요. 텍스트에 들어가서 뭐 얘를 갖고 와볼게요. 뱃살과 거리두기예요. 근데 얘를 12월 25일 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 얘를 빼고 그냥 이렇게만 놓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뭐 그냥 쓰는 거기보다는 여기 뭐 텍스트 스타일이나 아니면 여기 조합해서 글씨체만 쓰되 뭐 똑같이 뭐 색깔만 바꿔서 쓰셔도 돼요. 전 요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 중복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이랑 이제 미리 캔버스 이용하셔서 뭐 각종 썸네일이나 뭐 이미지 제작하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글 쓰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뭐 크몽 하는 방법도 얼추 알겠고 글 쓰는 방법도 얼추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 버는데 요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선 제가 10월 한 달 동안 번 수익을 통장 입금 내역을 가져왔거든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입금된 이력이에요. 이게 제가 그 어플 통해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같이 캡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해왔거든요. 제가 12월 2일에 결제를 2건을 받았어요. 그 월 관리해주는 거 40만 원, 그리고 이제 저 10만 원은 제가 월 관리로 말고 뭐 5개, 뭐 7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그냥 짜잘짜잘하게 받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이렇게 이틀 동안 5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4일에 또 짜잘짜잘하게 10만 원, 그리고 10월 11일에 이제 월관리 30만 원, 그리고 10월 15일에 제가 이제 이거는 9월 한 달 동안 이제 크몽으로 결제를 받았다가 이제 한 번에 출금을 한 금액이에요. 이게 183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10월 21일에 또 짜잘짜잘하게 10만 원,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거는 지금 월 5천만 원 김연아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박 팀장님이 대신 이제 결제를 받아 주셔서 저한테 입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입금을 받은 게 315만 4,182원입니다. 네, 이렇게 200, 300 찍는데 전 딱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죠. 매달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처음에 이게 돈이 되겠어? 하루에요? 제가 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 낮잠 자는 시간에 잠깐 하고요. 아기 밤잠 재고 잠깐 해서 총 합하면 하루에 많이 일해야 3-4시간 해요, 저는. 많이 일해야 3-4시간 하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거의 20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일해야 그 정도 일하고, 좀 약간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따라 좀 일이 잘 되고 이게 막 술술 풀리고 그런 날에는 한 2-3시간에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약간 반복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만 한 달, 2달 정도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예약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은 이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다음 날 거를 미리 예약 발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포스팅을 열 몇 개씩 해요. 하루에 포스팅 열 몇 개씩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약속도 있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제 또 주말엔 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약 발행을 해놓고, 아니면 뭐 전날 거를 미리 해놨다가 뭐 아침에 그냥 한 번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거의 매일 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2-3일은 쉬거나 좀 널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크몽으로 블로그 관리를 하면서도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도 보면서 전 또 애기 이유식도 다 만들어 먹여요. 간식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충분히 돼요.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정보썰 글이요? 물론 키워드 자꾸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저는 업체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정보성 글은 이걸로 상위 노출을 하거나 이걸로 유입 이런 거보다는 블로그 지수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보글을 올리기 위한 받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성 글은. 네, 뭐 키워드 잡으면 좋아요. 사업자 안 내도 돼요. 저 사업자 이거 크몽하면서 사업자, 네, 맞아요. 블로그 아이디 비번 받아 작업하고요. 사업자 안 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고 뒤에 질문 시간 바로 가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 달 지금 좀 누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출금 가능한 수익금이 11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11월 동안 크몽에서 지금 결제를 받은 거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바로바로 출금을 했는데, 이게 모아뒀다가 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1월 17일이잖아요. 네, 17일인데 지금 출금 가능한 수익금은 110만 원에, 이 예상 수익금은 아직 제가 작업물을 발송 안 해서 확정을 안 하거든요. 확정 아직 안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확정하면 이제 바로 이제 출금 가능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크몽이 좋은 게 뭐 정산 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좀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쌓아뒀다가 한 번에 빼는 이제 그 쾌감. 그래서 인제 11월 중순 됐는데 벌써 크몽으로만 이제 162만 원이죠. 근데 162만 원인데, 제가 오늘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계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벌써 이제 11월 17일인데 190만 원을 지금 벌어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보름 동안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이제 좀 벌고, 그 그래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스크몽 등록했던 거는 5월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문의도 다 저 상담봇 박 팀장님이 해주시는 말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보내고, 문의 오면은 복사해서 팀장님 어떻게 해요 하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짜잘짜잘 이제 했었는데, 이제 7월 달에 좀 문의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계속 좀 빨리빨리 답장하니까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좀 놀랬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연락처,
연락처 때문에 이용 정지 잠깐 됐었던 것 때문에 그래프가 낮았는데 풀리자마자 그래프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만 한 두세 달? 두세 달 정도만 그냥 좀 버티시면? 빠르면은 제가 지금 7월 달에도, 이때도 7월 달도 100만 원은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업체 4개? 4개? 많아봤자 5개? 받아도 100만 원은 그냥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나가는 시간, 드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 타자가 느려요. 타자가 느려서 그렇게 빨리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타자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약간 나이에 비해서 좀 타자라든지 핸드폰 키패드라든지 이게 이런 게 좀 느리거든요. 친구들이나 이제 회사에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혼자서 일하고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타자가 느려도 쓰다 보면은 느려도 충분히 시간이 많이 투자가 안 돼요. 뭐 중간중간에 뭐 딴짓을 한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조금만 이따 해야지. 잠깐만 쉬었다 할까?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요.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냥 딱 그것만 하면은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그것만 조금 알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벌써 50분을 말했네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시간도 시간인지라 이 정도만 네,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대답해 드릴게요. 키워드 글이요. 아, 우선 키워드 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 키워드 마스터라는 거를 쓰기는 해요. 사실 큰 도움은 없는데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화면? 그 회색 창 안 보이시죠? 네,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키워드 마스터. 네, 이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거나? 아이크림이요? 그럼 아이크림을 쳐요. 그러면은 또 인터넷 검색량이 몇 개인지, 모바일 검색량이 몇 개인지, 총 조회수가 몇 개인지, 문서 수가 몇 개인지 나오는데 보시면은 문서 수가요. 274만 개예요. 이런 거는 못해요. 못해요. 이런 거 못해요. 상위 잡기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검색량도 중요한데, 문서수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크림이라는 이런 거보다는요, 뭐, 음, 가성비 아이크림이라고 쳐볼까요? 요것도 문서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다른 거를 넣어서 찾는 거예요, 키워드를. 근데 아이크림 자체가 네, 너무 문서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홍보성 글 쓸 때 자료 수집하는 거요. 저 홍보성 글 쓸 때는 자료 수집 제가 안 합니다. 홍보성은요, 아예 그냥 업체한테 네가 홍보하고 싶은 거, 어필하고 싶은 거, 올렸으면 하는 이미지 나한테 줘 하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홍보성 글은 제가 따로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업체가 준 이미지, 그런 뭐 간단한 어필하고 싶은 간략한 내용 그거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따로 수집은 안 하고요. 저 처음에 홍보 안 했어요. 홍보 안 하고 그냥 크몽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이제 문의 들어오는 거 빨리빨리 답장해 주는 거 그렇게 했고요. 이윤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블로그 마케팅 홍보 대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크몽 자체에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해서 한 거고요. 블로그 대행하는 업체 성격상 홍보성 글, 정보성 글. 혹시 여기 무슨 말일까요? 홍보성 글과 정보성 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홍보성이고 어떤 게 정보성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홍보성 글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글 같은 거, 블로그 글 보시다 보면은, 아무리 막 위에 막 정보글 잘 나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야경 보러 가기 좋은 서울,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 야경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 야경을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 렌트카를 쓰세요. 약간 이런 성격은 다 홍보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뭐 이런 운동 방법이 더 알고 싶으면 이쪽을 문의 주세요. 하면서 뭐 밑에 톡톡이나 뭐 카톡이나 연락처나 사이트 이런 거 들어가는 다 홍보성으로 봐요. 홍보성 글 굳이 상위 노출 안 돼도요,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와요. 막 키워드 이상하게 해서도 들어오고요. 굳이 홍보성 글을 좀 노출을 하고 싶어 하면은 이 키워드 마스터를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관리해주는 블로그들 굳이 상위 노출까지 안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데는. 그리고 잠시만요. 블로그 운영할 때 저는 그 ESVPN이라는 IP 쓰고 있어요. 제 블로그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블로그 제가 업체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아서 제가 대신 블로그 포스팅 해주고, 블로그 뭐 이웃 관리나 이런 거 해주고 있고요. 이 블로그 경쟁력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행해주는 경쟁력이요? 아니면 블로그로 뭐 홍보하는 이런 경쟁력이요? 우선 이거 잠깐 패스할게요. 블린이 홍보대행 할 수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한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처음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그때 올렸던 건 그거였어요. 그냥 정말 제가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그냥 맛집 아니면은 뭐 제가 쓴 물건 후기 이런 것만 썼었는데, 그리고 막 원고 알바 같은 거 처음에 되게 막 찾았었단 말이에요. 원고 알바 막 원고 써서 막 5,000원, 뭐 10,000원.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블로그를 하나 날렸어요. 그 5,000원, 10,000원 짜잘짜잘하게 벌자고 달려들었다가 블로그 하나가 아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크몽도 처음에 어차피 내가 직접 창작해서 쓰는 건 별로 없어요. 블로그를 잘 못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걸로 해서 그 예시글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사진, 글 이렇게만 쓰셔도 되게 잘 쓴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개 블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저만의 노하우요. 전 노하우는 딱히 없는데 굳이 보여드리자면은요.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캘린더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날 내일 할 일을 그냥 미리미리 써놔요. 이제 미리미리 써놓고 이제 하는 편이고요. 엑셀도 별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명, 그리고 내가 몇 개인지, 언제 시작했는지, 요 정도밖에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고객이 상위 노출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상위 노출 해달라고 막 나 노출해줘 이런 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상위 노출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 블로그 대행 관리를 맡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0명이라고 치면요 상위 노출 해달라고 하는 사람 1명,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블로그를 할 줄 몰라요. 근데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행 관리를 맡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큰 키워드는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블로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IP요. IP, ES, VPN. 네, 요거 쓰고 있어요. ESVPN. 요거 쓰고 있고요. 글 쓸 때 핵심 주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하나로 안 잡았어요. 저는 굳이 안 잡고 정보글은
그냥 건강이면 건강으로 쭉. 저품질 어떻게 막죠? 요거는요. 저품질 막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그냥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썼던 이미지 계속 안 쓰는 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썼던 이미지 마지막에 계속 넣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 많이 안 다시는 게 좋고, 그리고 블로그 글 쓰는 시간 저 하루에 많으면 3, 4시간, 적으면 2, 3시간 안에 해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투자 안 합니다. 하루에요? 많이 하면 10몇 개 하고요. 적게 하면 10개 내로 해요. 글자 수요? 요 글자, 사진들 중에 좀 넣으면은요, 글자 수가 뭐 800자에서 900자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쓰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1000자에서 1500자 넘어가면은, 1000자, 1500자 넘어가는 거는 제가 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길어지는 케이스고, 보통 600자에서 800자 사이인 것 같아요, 글자 수는. 공백 제외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글 하나 쓰는데 오래 안 걸려요. 예, 이게 홍보성 글이 사실 많이 안 써요. 많이 한 달에 20개를 좀 평균으로 해요. 글을 써요. 근데 3대1 비율? 예를 들어 정보성 3개, 홍보성 하나 이렇게 비율을 해도요. 한 달에 홍보글 4, 5개 정도밖에 안 써요. 더 질문 없으실까요? 블로그 대행 홍보성 때문에 맡길 것 같은데 블로그 대행을 맡기는 사람들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음, 홍보성 글 때문, 그러니까 저 자기네들을 홍보하고 싶어서 맡기는데, 사실 홍보만 하면은 자기네들 하면 되는데, 맞아요. 홍보글은 자기네가 더 잘 쓰는데, 이게 자기네들도 홍보만 막 올렸는데, 효과가 없겠죠. 검색도 잘 안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 대응을 알아보는, 홍보성 외에도 자기 블로그에 다른 걸라도 포스팅을 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무조건 홍보해줘 할 거면은 그냥 광고만 할 거면 자기네 쓰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그냥 아예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업체들한테. 약간 네, 약간 네, 홍보글 같은 경우는 정보글보다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투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그냥 아예 전 얘기를 해버려요. 너네 사이트나 연락처 아니면 문의해라 여기 들어가 봐라 하는 그런 성격들은 다 홍보성 글로 빠져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정보로 진행을 하고 정보성 글에는 밑에 링크 이런 거 하나도 안 달아요. 단다면 내가 했던 포스팅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던 정보글이 뭐 위험 예방에 좋은 음식 4가지 이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 걷기 운동의 효과 썼어요. 그럼 걷기 운동의 효과 이제 아래쪽에 더 많은 건강 정보도 있습니다 하고 앞에 썼던 포스팅인 위험 예방에 좋은 음식 몇 가지. 뭐 이런 링크만 넣지 다른 거는 일절 안 넣어요. 정보성에는. 예, 자기 그 링크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넣어요. 근데 저는 안 넣습니다. 넣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이버 관련된 건 좋아해요. 자기 글 링크나 아니면 뭐 네이버 포스트, 뭐 네이버 톡톡, 네이버 카페, 자기네들 건 좋아해요. 저는 상위 노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원고 쓰기 알바 했었는데, 원고 쓰기 알바.
저 인포링크 아예 안 넣어요. 뭐 링크트리 이런 것도 아예 안 넣어요. 그냥 아예 그냥 얘기해요. 그 뭐 이런 거를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넣어줘 하면 넣어줘요. 홍보글 쓰는 거 찾는 게 오래 걸려요.